역대 조선 왕들의 인성과 사생활, 많은 분들께서 2탄을 당장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이번 한 주 업로드를 쉴까 했었던 저희는 커피를 막 2리터씩 들이부으면서 실록과 문헌을 뒤졌죠. 지난 시간에는 태조와 태종, 그리고 세종과 세조까지 다뤘는데요. 예종의 경우 재위기간이 워낙 짧아서 건너뛰고 오늘은 성종부터 시작해서 가장 에피소드가 많은 연산군, 그리고 연산군까지만 다루겠습니다. 연산군이 정말 할 이야기가 많거든요. 자, 여러분, 조선 왕들의 실제 인성과 사생활 에피소드 2탄 시작합니다. 조선의 9대 왕인 성종은 어린 시절부터 담력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성종실록에 보면 성종이 어린 시절 궁중의 처마 밑에서 글을 읽고 있었는데 천둥이 치더니 옆에 있던 백충신이라는 내관이 갑자기 벼락을 맞아 죽는 일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하고 있는데 어린 성종만은 의연하게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침착했다고 합니다. 또 차천로가 지은 오산설림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대 왕이었던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킬 때 이 정난에서 공을 세웠던 한 장사꾼이 있었는데 세조는 이 장사꾼에게 상으로 3번 죽을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요즘으로 치면 사형도 면할 수 있는 까방권을 선물했죠. 그런데 이 장사꾼이 실제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장사꾼은 세조가 써준 교지를 올리면서 용서받으려고 했고 왕실의 가장 어른인 정의대비 윤씨도 선왕께서 명하신 바가 있으니 이 장사꾼을 용서해주라 했는데 이때 성종이 나서서 선왕의 유교는 사사로운 은혜요, 사람을 죽인 자가 죽게 되는 것은 만세의 공법입니다 라면서 대비를 설득했고 장사꾼은 사형 대신 곤장을 맞았다고 하죠. 선왕의 뜻을 거스르더라도 살인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성종의 의지가 확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종에게도 왕으로서 꽤 큰 결함이 있었으니 술과 여성을 너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오산설림에 따르면 성종은 유독 좋아하던 옥으로 만든 술잔까지 있었다고 하고요. 또 함경도에서 절색이라 소문났던 소춘풍이라는 기생을 궁궐에까지 불러들여서 후궁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궁궐에 기생을 불러들이는 것은 흔치 않던 일이었죠. 성종에게는 모두 3명의 왕비와 10여 명의 후궁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왕비였던 공해왕후 한씨는 오래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공해왕후가 죽은 후에 후궁 중에 한 명이 아들을 낳았고 성종은 이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는데요. 이 아들이 바로 우리나라 사극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폭군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의 사패 기질은 이미 조금씩 보였던 것 같은데요. 명신록에 따르면 연산군이 왕에 오르자마자 아버지인 성종이 아껴서 기르던 사슴을 활로 쏘아서 죽였는데 이를 본 신하 김종직은 미친놈이다 싶어서 벼슬을 버리고 낙향했다고 하죠. 바로 이 일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오산설림에도 나오는데요. 성종이 살아생전에 연산군과 함께 사슴을 보고 있었는데 사슴이 다가와서 연산군을 핥았답니다. 그 순간 연산군이 질색을 하면서 사슴을 발로 뻥 찼고 이를 본 성종이 짐승이 사람을 따르는데 어찌 그리 잔인하게 구느냐 하면서 혼을 냈다고 하죠. 이 일을 기억하고 있다가 왕에 오르자 그 사슴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한테 혼난 것에 대해서 복수를 한 셈이죠. 명신록과 오산설림이 구체적으로 같은 에피소드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일화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산군의 내추럴 본 포악한 성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실록에는 연산군이 나이가 찼음에도 노는 일을 좋아해 성종에게 자주 혼이 났고 이 때문에 성종이 불러도 아프다는 핑계로 가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연산군은 또 조선의 미녀라고 소문난 여성들을 죄다 후궁으로 삼고 싶었는지 전국에 미녀를 선발해서 뽑아오는 채홍사라는 신하들까지 뒀다고 하죠. 이렇게 미쳐 날뛰는 왕을 안타까운 눈으로 보고 있는 내관이 있었으니 바로 상선 김처선. 김처선은 연산군까지 총 5명의 왕을 모셨던 내관 중에서도 충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이 도저히 갱생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자 김처선은 결심을 합니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김처선은 연산군에게 이 늙은 놈이 내분의 임금을 섬겼고 경서와 사서를 대강 통했는데 고금을 통틀어 상감과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라면서 정신 차리라고 직언을 합니다. 이 말에 이성을 잃은 연산군은 그 자리에서 화살을 꺼내서 김처선을 향해서 쐈는데요. 여기서 잠깐, 이 장면부터는 실록 속 내용은 아니고 조선 중기 역관이었던 조신이 지은 소문쇠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소문쇠록에 따르면 김처선은 이 화살을 맞고도 죽음이 두렵지는 않지만 상감께서 오래도록 임금 노릇을 하지 못할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라면서 바른 말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광기와 혈압이 동시에 폭발한 연산군은 칼을 뽑아서 김처선의 팔다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걸어라, 어명이다 하면서 소리쳤다고 하죠. 이에 악에 바친 김처선이 죽어가면서 상감께서는 다리가 잘려도 걸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울부짖었다고 하는데요. 화살을 맞고 팔다리가 잘린 뒤에도 이렇게 길게 충언을 할 수 있다는 게 소문쇠록이 약간 과장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당시 연산군의 광기를 생각해보면 김처선이 했던 충언의 수준이 꽤 강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 연산군은 김처선을 죽이고도 분이 안 풀려서 김처선 부모의 무덤까지 없애버렸고요. 심지어 전국에 새로 태어난 아이 이름을 지을 때는 처자를 못 쓰게 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24절기 중 처서라는 절기 이름이 있잖아요. 이 처서를 김처선을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로 조서로 바꾸라 명하고요. 또 과거 시험에 합격했던 권벌이라는 이름의 한 선비는 시험지에 처자를 썼다는 이유로 합격이 취소되는 사태까지 벌어지죠. 이렇게까지 했다는 건 김처선이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연산군에게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아주 강한 수준의 충언을 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럴만도 했던 것이 이 인간의 폭정은 진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습니다. 우선 양주와 파주, 고양 쪽의 일부 고을과 민가를 싹 밀어버리고요. 이걸 개인 사냥터로 만듭니다. 이에 분노한 백성들이 이를 비판하는 훈민정음으로 쓴 벽보를 붙이기 시작하자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훈민정음 사용을 금지해버립니다. 또 백성의 억울함을 위해서 만든 신문고도 없애버리고요. 왕에게 직언을 올리는 사간원도 없애버립니다. 아예 신하와 백성들의 말은 그냥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겠다고 선언을 한 셈이죠. 연산군이 그냥 뭐 좀 포악한 성격이 아니라 정말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인간임을 보여주는 일화도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신의 생모가 폐위된 후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연산군은 갑자사화로 복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연산군은 패비 윤씨가 쫓겨나는 데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성종의 또 다른 후궁 수기 정씨를 결박한 상태에서 마구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연산군은 정씨의 얼굴을 가린 후에 이 정씨의 아들 이항과 이봉을 불러서 앞에 있는 죄인을 매우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이항은 그 죄인이 자신의 어머니인 줄도 모르고 때리기 시작했고, 이봉은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눈치채고 때리지 못하고 서 있었다고 하죠. 그러자 연산군은 관리를 시켜서 정씨를 결국 때려 죽게 만들고 이항과 이봉 형제의 목숨 역시 빼앗습니다. 아무리 패비 윤씨의 사연이 원통해도 이미 자신은 왕이기 때문에 이들을 궐에서 쫓아내거나 유배를 보내서 위리 안치를 시키거나 심할 경우 죽인다고 해도 사약을 내리면 충분할 일을 굳이 아들들의 손으로 어머니를 때려 죽이는 상황을 만들어서 연출하고 그 광경을 꼭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하려 했다는 것은 단순한 포악함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실록은 보면 볼수록 정말 위대한 기록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종부터의 실록과 문헌도 찾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여러분이 원하시면 3탄 가겠습니다. 교양만... 어우 깜짝이야.